세 번째로는 계산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조정지역 A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1억 2,500만원, B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 2,500만원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가로안을 살펴보면 재건축 후 A아파트의 시가는 25억원, 또 조정지역에 있는 B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 공시가액 현실화 비율은 85%,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 가정하에서 A아파트의 기준시가 21억 2,500만원은 A아파트의 시가 25억원 곱하기 공시가액 현실화 비율 85%를 곱하면 21억 2,500만원이 산출됩니다. B아파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고, 다음으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이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보유세이므로 감안하지 않기로 합니다. 감안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원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보유세이기 때문에 부담세액이 같으므로 감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는 원래 5년 이상의 경우에는 30%,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40%, 15년 이상의 경우에는 50%입니다. 하지만 예시의 경우에는 2년 보유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는. 연령에 따른 공제는 올해까지는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였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30%,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40%를 세액 공제합니다. 내년에 66세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30%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액 공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의 최고 한도가 40%,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의 최고 한도가 50%이어서 합하면은 90%가 되지만 산출세액의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담 상환율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일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0%까지 부과할 수 있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0%까지, 그 외라는 것은 조정지역 1주택이나 조정지역 1주택과 그 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50%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비록 220%가 되어서 200%까지만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후년 또 차후년까지 가게 되면은 200% 안쪽으로 세부담 상환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시의 경우 모두 세부담 상환 이내로 보고 이 세부담 상환율은 감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보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A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1억 2,5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제되는 과세기준금액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입니다. 차감하면 12억 2,5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1억 6,375만원이 됩니다. 의 과세표준 구간은 세율이 1.2%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은 11억 6,375만원 곱하기 1.2% 하면 1,396만 5천원으로 산출됩니다. 누진공제는 300만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096만 5천원이 됩니다. 노령세액 공제는 66세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30%로서 328만 9천원이 산출되고, 납부할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노령세액 공제를 차감한 767만 5,500원이 됩니다.
이번엔 다시 2주택자의 경우, 즉 A와 B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의 기준시가 합산한 금액은 25억 5천만 원입니다. 차감되는 과세기준금액은 1주택자가 아니므로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6억이 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6억을 차감하면 19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8억 5,250만 원이 되고 이 과세표준 구간은 세율이 3.6%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6,669만 원의 세액으로 산출이 되고 누진공제는 2,160만 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 마이너스 누진공제하여 4,509만 원이 되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과는 달리 노령세 공제나 장기보유세 공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납부할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4,509만 원이 되고 이 둘의 차액은 3,741만 4,500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주택자가 한 달에 60여만 원의 종부세를 내는 반면 A 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가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B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서 아까 A 아파트는 21억 2,500만 원을 했고 B 아파트는 4억 2,25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 아파트는 A 아파트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담세액은 5배에 달하는 340만 원이 되니 5배가 아니죠. 거의 6배가 되나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똘똘한 한 채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지역 내에서 한 채의 주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 집에 살면서 월 60여만 원의 집세를 주고 살아가는 셈이 됩니다. 하물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것은 엄두도 못 내릴 뿐만 아니라 340만 원. 더 나아가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B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조정지역 내에 서민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공공주택이나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도 낮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위 1%의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진부자만 기준시가가 높은 서울 조정지역 내의 아파트에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부동산 대책인데요. 다주택자분들은 잘 따져보고 고민이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라는 것은 다주택자분이라는 것은 조정지구 내의 다주택자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지방의 주택이라면 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세주택 합하더라도 10억을 넘기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10억의 경우에 조정지역의 고가주택과는 사정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조정지역 외의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팔려고부터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 세무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본 후에 정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100만원이던 것이 150만원, 200만원이 되고 300만원이던 것이 400만원, 500만원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의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이면 기본공제가 9억 원이고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50%의 세액공제와 나이 70이 넘으면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계 80%의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 세부담 상한선까지 있으므로 연로한 장기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늘어나긴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만원을 내었다. 그러면 1주택자의 경우에 세부담 상한선은 200%이니까 작년에 50만원이면 올해 아무리 늘어도 100만원이 될 이런 뜻입니다. 또 100만원 정도 내시면은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주택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금액은 과연 그렇게 큰 부담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70세에 주택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사람이 공시가격 15억원 정도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연간 79만 2천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79만 2천원이 크다면 큰 금액이겠지만 공시가격 15억 정도의 주택 소유자시라면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약 이 케이스의 경우에 공시가액 4억원의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갑자기 2286만원으로 계산되어 나와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지구 내에서 2주택 이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면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리 잘 검토하셔서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